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훌륭하다 미주대입니다. 우선은 제가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좀 주식을 쉽게 하자고 말하는 사람인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중소형주들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그리고 주식하면서 있어서의 종목 선정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이 영상 뒤에 만들었었는데 너무 영상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만 띄어서 이 영상 다음에 바로 올라올 거니까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난주 목요일이랑 금요일이랑 해갖고 반등을 좀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술적 반등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기술적 반등. 많이 떨어지면 올라오는 게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기술적 반등이라는 거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떨어지니까 올라오니까 기술적 반등은 있긴 있는데요. 기술적 반등이 어디서 마무리가 되고 어디까지가 기술적 반등이고 그런 거는 아시고 가시면 좋아요. 그거를 모르시고 그냥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적 반등이 끝났어요. 기술적 반등이 끝났고 이제부터 더 어떻게 위로 올라갈지 내려갈지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를 낮출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고요. 원래 28% 정도로 올린다 이야기 했는데 지금은 21%고요. 25%에서 28%로 이야기했어요. 내려올 거라고는 했는데, 그러니까 합의하에 조정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28%를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번에 25%에서 28%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25%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 이익이 축소된다 했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된 거죠. 하여튼 이럴 줄 알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금을 많이 올렸으면 했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전에 30% 이상일 때로 잘 돌아갔는데 28%에서 25%까지 줄이고, 그러니까 증시가 떨어질 것 같아서 겁내하는 건지, 미국은 우선 주식 떨어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니까요. 저거 줄이면 결국 중산층들만 더 힘들어지니,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힘들어지실 거고요. 부자들은 이미 돈 다 뒤로 잘 숨겨놨을 거고요. 증세를 해도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을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뭐 사실 여기까지는 모르는 이야기지만 하여튼 우리 같은 중산층들에게 세금을 전가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49만 8천 건, 예상이 54만 건 정도였어요. 지금 수치는 코로나 터지고 계속 증가해 왔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경기 회복의 신호이기도 하고 경기 정상화가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의 실적도 좋아질 수 있다 라고 말 나왔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85%가 실적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공개한 기업 중에 86%가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그리고 금융 쪽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은행 쪽에 차트 좋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JP몰간 또 너무 좋고요. 골드만삭스도 역시나 상승이 잘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금융 안전 보고서가 연준에서 나왔는데 자산시장 가격이 많이 올라서 경고 메시지가 있었어요. 저금리 때문에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일부 자산은 너무 올라서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꺾이면 자산 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나왔고요. 코로나 이야기로는 유럽에서도 특허 면제를 추진한다는 이야기 나왔어요. 지금 인도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변이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 그 질병도 문제지만 계속 변이에 변이가 돼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또 백신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은 또 증시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고용지표가 뭐 예상치보다 잘 안 나왔어요. 비농업 일자리가 26만 6천 명, 실업률은 6.1% 기록했고요. 전달보다 굉장히 안 좋았어요. 실업률이 6%였고요. 100만 명 정도 예상이었는데 실업률은 5.8 예상했고요. 고용지표가 안 나오니 증시가 올랐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상한 증시긴 해요. 다들 아시다시피 고용지표 좋으면 테이퍼링 이야기 나오고 뭐 그런 이유라는 건 아는데, 어쨌든 지표가 안 좋아서 증시가 올랐다는 거는 우픈 이야기인 듯 합니다. 옐런의 이야기로 인해서 테이퍼링과 금리 언제 올릴지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옐런은 행정부예요. 연준 인사가 아니에요. 금리 결정권이 없고요. 그리고 연준 인사들도 돌아가면서 투표권을 받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금리를 올리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하여튼 골드만삭스가 130만 명 증가로 예상했고, 그리고 평균이 90에서 100만 명이었는데 다른 곳에서는 200만 명도 예상하는 곳이 있었어요. 3월 수치도 91만 6천 명 발표했는데 77만 명으로 수정되었고요. 그래서 통계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계절적 오류라고 해가지고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된 상태로 이게 데이터에 잡힐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게 실업자가 늘어난 것처럼 나타났다. 그리고 요즘에 반도체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공급 부족.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이 멈춘 곳도 많고 그래서 실업자들이 많이 늘었고 학교가 오픈이 안 된 곳이 아직도 너무 많아서 학부모들이 일을 찾지 않고 지금 아이를 집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일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부양책. 부양책으로 취업을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안 하게 한 거 아니냐라고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 정말 맞아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많은데 정작 사람들을 구하는 곳에서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제 친구도 지금 직원 구하는데 구할 수가 없대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수치가 많이 차이가 나고 하니까 부양책을 줄여야 되는 말 아니냐는 말도 나왔어요. 미네아폴리스 연은 총재는 예측이 아닌 수치를 확인하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상치랑 실제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가 테이퍼를 이야기했는데요. 이 사람은 이번에 금리 투표권이 없어요. 하여튼 연준 대부분은 아직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쏠림 현상, 현금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중소형주들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힘을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선은 주린이 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지표부터 볼게요. 스파이입니다. 스파이 같은 경우는 지금 여 위에 빨간 선 있잖아요. 이 선 위에 아직 꽉 채우지 못했는데 꽉 안 채운 게 참 다행인 거예요. 근데 저기를 또 꽉 채워도 문제고 안 채워도 문제인 게 안 채운다는 거는 저기 가면 떨어질 걸 알기 때문에 왜냐면 이 선에 딱 맞았죠.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여기는 올라서는데 하다가 올라서지 못했고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나 맞았고요. 왜냐면 저기를 맞으면 항상 옵션에선 푸시 들어와요. 이게 단타, 스캘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짧게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여튼 푸시 많이 들어온 자리이기도 한데 그리고 반대적으로 꽉 채우지 못했다는 거는 저기 가면 떨어질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미리미리 파는 거예요. 근데 우선은 긍정적인 건 지금 고점 탈환을 해줬거든요. 여기가 정고점이었죠. 근데 고점 탈환을 해줬어요. 그래갖고 우선은 이거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증시가 좀 제대로 나가는 게 아니고 가다가 박스권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서 박스권을 하기 때문에 지표는 좋은데 종목은 좋지가 않아요. 올라갈 때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지고 여러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주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지들만 올라가고 종목들 부분적으로 올라갈 애들만 올라가 버리니 올라가지 못한 애들은 지표가 떨어지고 종목이 떨어질 때는 박스권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 중소형들도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중소형주는 야 더 빠질 때가 있냐 라고 하고 있는데 지표 지들은 빠져버리니 그냥 땅굴을 파는 격이 돼버렸죠. 그래서 역시나 지금도 여기서 무조건 박스권을 형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바로 빠바바 올라가주면 모든 증시에 그래도 현금이 좀 돌 수 있을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박스권을 만들거나 지표만 좋게 되면 중소형주들은 힘을 많이 쓰질 못합니다. 그리고 현금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요. 이렇게요. 지표는 좋은데 팔란티어 땅굴 파고 내려왔잖아요. 땅굴 파고 내려왔어요. 땅굴 파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생각보다 더 많이 내려왔죠. 그나마 좀 괜찮은 중소형주들은 지금 멘탈선에 다가오는 경우도 있고요. 멘탈선이라는 거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증시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그 섹터에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멘탈선은 나름 최저점. 그 지점에 잡으면은 나름 최저점에서 잡았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떨어져도 증시에 다시 돌아온다 하면 그 멘탈선 위로는 금방 복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스파이가 박스권 위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요. 좀 멀리 잡아드리면 한 417불 80전 밑으로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또 박스권 하단권으로,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이면은 원래는 여기가 박스권이길 바랬는데 얘가 박스를 크게 만들어줬죠. 다시 난 박스 여기까지야 라고. 그러면은 다음 주에 내려오게 되면은 상단 밑으로 다시 내려오는 격이 돼버려서 여기서 또 맴돌면 저 밑에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개미한테 물량 실을 준비할 때 꼭 이런 패턴이 나오거든요. 지금 증시가 진짜 잘 흘러가는 건 아니에요. 증시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뭐 코인판으로 돈이 들어가든 뭐 어쨌든 저쨌든 지표가 안 좋아서 증시가 올랐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니까 증시가 지금 진짜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스파이 같은 경우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또 중소형주들은 또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 월화수 정도까지는 417불 한 90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416불 10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 반등은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치고 올라갈 거냐, 아니면 그냥 월요일날 바로 이 빨간 선에 위로 올라가서 주가 흐름을 할 거냐. 우선 이 빨간 선 위로 올라가서 주가 흐름을 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왜냐면은 이 상승 추세에 다시 올라타는 거니까요. 그래서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데, 여선을 맞으니까 얘네들이 빠질 걸 알고 맞고 쭉 뺐어요. 아니면 여기서 또 박스권을 만들 건지, 이렇게 되면 또 흔들려요. 올라갈 때는 또 지수만 좋고 종목들 조금 올라가고, 내릴 때는 그냥 다 내려와 버리고 또 힘들게 하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선 횡보가 보이지만 그냥 좋은 뉴스 나와서 그냥 쭉쭉쭉 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증시 상황이 1번, 차트가 2번, 기업 분석이 3번째입니다. 그래서 차트가 안 좋아도 증시만 좋고 좋은 뉴스만 나와준다면 차트를 역행해갖고 아주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좋은 뉴스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서야 되는 자리가 13,900 부근 되겠고요. 밑으로는 13,513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나스닥 차트도요, 역시나 개미한테 물량 넘기기 전에 나오는 차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개미들한테 물량 넘길 때 꼭 준비할 때 이런 차트가 나온다. 그리고 여기서 이거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 이거 역시 개미한테 물량 넘기려고 하는 차트이기도 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결국 이렇게 뺐거든요. 근데 패닉셀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긴 뭐 그런 정도의 급은 아니었고요. 만약 패닉셀 나오면 쫙쫙쫙 빨간불 나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기술적 반등을 해줬는데, 우선적으로는 지금 패턴은 여기서도 그렇고요. 지금 개미들이 물량이 한 번에 큰 물량이 들어오기를 약간 바란 듯한 차트이기도 해요. 근데 뭐 확실한 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증시가 좋으면은 그냥 저 멀리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우선 그런 패턴이라고요. 네, QQQ 같은 경우도 뭐 역시나 차트상으로는 기술적 반등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끝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패턴도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기기 전에 나오는 패턴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QQQ 같은 경우는 326불 이 부근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증시가 많이 꺾일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는 빅스 지표를 좀 봐야 돼요. 빅스 지표가 보통 한 20 정도 넘어가면은 기관에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떠가지고 자동으로 팔리는 게 있어요. 근데 하여튼 지금은 한 16불 70전 부근에 있는데요. 만약에 빅스가 한 26불 이상 그리고 28불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좀 많이 증시가 흔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빅스 지표도 계속 팔로우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빅스 지표는 보통 20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19 밑에서 맴돌았으면 좋겠어요. 한 19, 18 밑에서. 오픈입니다. 오픈 같은 경우는 5월 11일 날 장 끝날 때 기업 실적 나와요. 그래서 차트 보면은 발산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뭐 증시가 중소형주들이 워낙 내려오니까 내려오고 있는 상태긴 한데 지금 멘탈선 밑으로도 지금 내려오는 길이죠. 근데 오픈 같은 경우는 왠지 발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차트예요. 발산이라기보다 우선 상승 추이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차트거든요. 근데 증시가 받쳐줘야 되는 게 1번이고 그리고 어닝 실적이 있기 때문에 확 빼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어닝을 보고 좀 움직이자 뭐 이런 느낌의 차트입니다. 그래서 우선 어닝이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16불 94전 이 부분은 불하는 매수자리, 그러면 15불 94가 매수자리, 그 밑에 15불 23이 멘탈선 되겠습니다. 앱스입니다. 앱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아쉬워요. 앱스 같은 경우는 70불 50전 이 자리가 진짜 중요한 자리가 되겠어요. 이 밑으로 올라가야지 상승력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발산해줬으면 했었는데 아래로 떨어지니까 멘탈선, 제가 이 부분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그러니까 계속 실망 매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멘탈선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60불 40전 그리고 올라서야 되는 70불 50전이요. 지금 앱스는 상승 추이를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기술적 반등 남아있고요. 횡보가 좀 보이네요. 하락은 아직은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증시가 안 좋으면 떨어질 수도 있겠죠. DM입니다. DM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잡주고요. 올라갈 여력도 많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횡보 그리고 박스권이기 때문에 좀 올라가면 박스권 위로 올라가는 거지 상승 추이를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박스권, 네, 이런 종목은 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멘탈도 꼭 잡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14불 30전
정도 올라가서 박스권을 여기서 만들으셔야지 그래 올라갈 여력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벽은 1불 50 위로는 올라가기 쉽진 않을 거예요. 꼭 이 벽을 깨줘야 그래도 회사가 많이 올라왔다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똑같습니다. 테슬라 패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꽂든 이렇게 했든 지금 뭐 하락을 바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항상 테슬라 이런 패턴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올라가면 저희도 좋고요. 그래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우선 향후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은 무조건 685불 위로는 무조건 올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려오면 안 돼요. 계속 올라가줘야 돼요. 계속 저점을 내리게 되면 하락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670불 부근 이 밑으로 떨어져서 하루나 마감을 이 밑에서 하게 된다면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멘탈선 같은 경우는 650불 650 밑으로 되면은 아마 우선 하방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보시면 되겠고 좀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요즘 장이 집수만 좋고 종목은 안 좋고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참 어수선한 장인 듯 합니다. 그래도 주식은 항상 우상향 한다고 믿고요. 꼭 좋은 날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부자 되시고 감사합니다. 안녕.